니네 부모는 밖에서는 소위 말해서 호구고 가족들, 엄마나 아빠나 자식들만 잡지 않았냐? 그럼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똑같은 애다. 그쵸. 그럼 자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면 나한테 화내봐. 드디어 나왔습니다. 유튜브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결이 잘 이해되셨던 분들은 분명히 더 심오하게 자기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분노를 어떻게 하면 조절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화를 잘 참을 수 있을까요?에 집중을 하지만 제가 주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거는 분노는 화를 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쌓았다 터지는 게 문제라서 평상시에 감정을 잘 인식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얘기하는데 그렇죠. 선생님은 또 비슷한 결이지만 조금 더 다르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보통 사람들이 분노 조절이 안 돼요라고 말하면은 터져 나오는 분노를 억압하거나 네네. 좀 이렇게 누르지 못한다 그쵸.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쵸. 물론 그런 분노 조절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상담 과정에서 만나는 분들을 이렇게 상담하다 보니까 터져 나오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타인한테 너무 내가 상처를 주는 내가 너무 나쁜 괴물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상담센터 오시는 분들보다 내 주변 사람이 나한테 분노를 터뜨려서 내가 아무 말 못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 순간에 누가 터트릴 때 내가 가만히 있는 나에 대한 자괴감.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 만약에 제가 이제 개인 상담을 했을 경우에는 야, 너 힘들었겠다. 네가 얼마나 괴로웠겠냐라고 이제 위로 공감을 해주기만 했을 텐데 그분들을 데리고 집단을 하다 보니까 집단 상황에서도 누가 자기 표현을 못하는 사람에게 좀 공격하기 시작했을 때 이 상황이 그냥 두면은 이분이 계속 밖에서 상처받았던 것과 똑같은 똑같죠. 상황이 재현되잖아요. 그쵸. 그럼 제가 이분한테 얘기해요. 너 여기서 또 다시 그렇게 당하지 말고 네가 저 사람한테 하지 말라고 소리라도 쳐보고 좀 너가 화라도 내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순간에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당사자가. 이 당사자가 자기는 화가 안 난대요. 아, 완전히 억압돼 있는 거구나. 그렇죠. 네. 제가 그러면서 아니 그래 네가 화가 안 나도 이 상태가 계속되면 저 사람은 너를 더 비난할 거고 너는 이 상황이 끝나면 집에 가면 나중에 화가 올라올 거야. 나중에 입을 킥하죠. 집에 가서. 그러면서 너가 또 스스로를 비난하고 자책하고 너는 또 분노 많은 사람들을 또 나쁘다고 생각해서 피하고 근데 이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하면은 갈 데가 없어요. 그렇죠. 점점 이제 제한되는 거죠. 그렇죠. 고립되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야 화내봐. 그래서 저희 집단 상담 영상 보시면요 화를 많이 내라 그래요. 지금 화내라. 근데 이제 사람들이 자기는 화가 그렇게 안 난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떤 생각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분노 조절이 너무 한 방향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 않냐. 쉽게 말해서 큰 분노를 줄이는 것만 너무 얘기하고 있지 않나. 사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이 잘 안 들리면 볼륨 조절을 하잖아요. 그 조절은 소리가 너무 크면은 줄이는 것도 조절이지만 소리가 잘 안 들리면 키우는 것도 조절이듯이 우리의 감정도 너무 커지면 분노가 이것도 줄이는 것도 조절이지만 화가 안 나는 상황에서 내가 화를 내야 된다면 작은 분노를 키우는 것도 이것도 조절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네가 화를 내야 될 상황이면 네 마음속에서 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도 너를 위해서 네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분노를 적극적으로 드러내라. 이런 분노 조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사람들한테 많이 얘기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반대 얘기지만 사실은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이런 어려움, 오히려 화를 못 내는 그 어려움이 있는 분들 완전 억압된 분들이 많은 것 같고 맞아요. 이런 분들 위험한 게 쌓이다가 진짜 완전 돌변해서 맞아요. 진짜 엉뚱하게 화를 더 크게 내면은 그 자괴감 그래서 맞아요. 거기서 관계에서 더 틀어짐 맞아요. 부부 관계도 많고 친구 관계도 많고 그렇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면 아니 화가 안 나는데 어떻게 화를 내냐 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이제 무슨 비유를 드냐면 지금 이제 저희 두 아들이 많이 컸지만 옛날에 이제 어렸을 적에 애들 마트나 이런 데 지하 주차장 가면은 지하 주차장이 사실은 좀 동굴 비슷하잖아요. 네네네. 좀 약간 어둡고 네. 약간 울림도 네. 있고 그러니까 아들 둘이니까 차에서 내리면은 얘네들이 막 뛸 때가 있었어요. 한참 어렸을 적에. 그럼 그때 제가 주변을 딱 둘러보면은 차가 안 와요. 그러면은 당장은 위험하진 않지만 아이들이 지하 주차장에서 뛰지 않게 만들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네.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소리를 질러요. 네. 야 뛰지 마! 네. 이렇게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화가 난 건 아닌데 그쵸. 아이들한테 크게 말하는 거예요. 그쵸. 그럼 애들은 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절차도 가만히 있어. 그럼 일로 와. 하면은 제가 막 좀 눈도 크게 뜨고 소리 지르기 때문에 애들이 무섭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선 뛰면 안 돼. 너희들은 키가 작아서
저 운전석에 있는 사람들이 너네들이 안 보여서 너네들을 다치게 할 수 있어. 뛰지 마. 알겠어? 알겠대요. 그러고 나서 아빠가 화난 것 같아서 무서웠어? 이렇게 감정을 알아주면 네네. 그때부터 울어요. 무서웠어. 이렇게 울면은 이제 위로해주고 아빠가 진짜 화가 난 건 아니고 너한테 큰 소리로 얘기한 거야. 제가 이런 어떤 육아를 직접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하면서 내가 너무 화가 안 나도 적어도 소리는 크게 지를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내가 너무 화가 안 나도 사실은 뭐 직장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소리를 지르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저는 제 내담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직장 상사가 너한테 부당하게 했거나 너희 동료들이 너한테 부당하게 했을 때 거기서 제발 습관적으로 웃지 마라. 그냥 인상만 쓰고 있어도 그쵸. 네가 화났다는 게 전달이 된다. 근데 어떤 친구들은요. 집단에 모아놓고 앉아있으면요. 불편하면 계속 웃어요. 그게 자기 나름대로의 그게 방어 기제잖아요. 그렇죠. 네, 회피하는 거. 자신의 마음을 네. 좀 존중해주고 그거를 좀 웃지 않고 좀 화가 났던 인상을 써야 되는데 그게 습관이 안 돼 있고 그 불편한 마음을 계속 없애려고 습관적으로 웃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화가 안 나도 네가 부당한 공격을 받을 때 그리고 너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소리라도 지르고 인상이라도 쓰면 최소한 웃지만 마라. 그렇죠. 네. 그러면서 작은 분노 혹은 없는 분노를 좀 표현을 해야 된다. 그럼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연기를 하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만약에 그 연기를 통해서라도 너를 지킬 수 있다면 연기라도 해라. 그래서 집단에서 지금은 사람들한테 화가 안 내도 화를 내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게 사람들이 집단에서 계속 화내는 연습을 하면은 나중에는 자신에게 작은 분노의 감정이 느껴졌을 때 그거를 되게 빨리 알아차리더라고요. 그렇죠. 행동을 통해서 감정을 이제 인식하게 되는 그런 맞아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너무나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나쁘다,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교육이나 양육을 받고 우리가 많이 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자신의 작은 불편감을 관계 속에서 건강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혼자서 뭐 게임을 한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피하고 계속 피하고 혼자만의 어떤 그런 것들로 처리를 해버려서 저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적인 정신 건강이 더욱더 좀 안 좋아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분노를 키우는 것도 조절이다라는 그 핵심을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 되게 좋은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모님들 이렇게 상담을 하거나 할 때 사실은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애한테 내가 너무 좀 화를 내고 내기 쉽지 않은데 화가 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물론 화가 난다고 애한테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때리고 학대를 하고 폭행하면 절대 안 된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애한테 화내면 안 좋은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만약에 본인이 화가 나는 상황에서 화를 내지 않고 아이를 키우면 두 가지 아이에게 부작용이 생긴다. 첫 번째로는 엄마가 화를 내지 않고 아빠가 화를 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나치게 감정을 엄마 아빠한테 쏟아내고 이기적으로 굴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분노 발작을 애들이 할 수도 있다. 네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아이가 그렇게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지 않는 그런 아이라면은 반대로 아 화는 나쁜 거구나. 네. 그렇게 전달이 돼서 아이도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좀 억압하는 아이가 될 수 있다. 따라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너무 화가 나서 애한테 도저히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애를 퍼부을 것 같으면 그때는 좀 물러나시지만 어느 정도 내가 아이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면 엄마도 화를 내라. 그리고 대신 아이의 화도 들어라. 그래서 저는 그러거든요. 아들 둘 키우면 정말 화낼 일이 많아요. 네. 그럼 막 이제 화를 내고 하면은 아이가 이제 유치게 되잖아요. 그럼 저도 얘기하죠. 너 마음이 어때? 너도 아빠한테 얘기해봐. 그쵸. 넌 뭐가 속상해? 그쵸. 그럼 그때 이제 얘가 저한테 본격적으로 화를 내는 그쵸. 거예요. 나는 이게 아닌데 아빠가 이래서 나는 너무 화가 난다고. 그럼 저는 그때 반박하지 않고 그래. 너 네 입장에서는 넌 그게 화가 나겠다. 그쵸. 너 아빠 마음도 이해돼? 아빠 마음도 이해된대요. 그래. 너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서로 감정을 표현하고 그쵸. 그것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해서 아이들도 부정적인 감정, 분노나 이런 것들도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소통이 될 수 있구나. 그렇죠. 이거를 계속 훈련시키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게 돼야지 이제 성인이 돼서도 관계 그렇죠. 속에서 그게 가능한 거고 계속 맞아요. 그 결이 맞는 것 같고 저도 이제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화내면 안 된다는 것에 꽂혀서 맞아요. 회피를 하죠. 맞아요. 대화 자체를. 네. 차라리 화 좀 내더라도 그거를 잘 갈등을 그렇죠. 겪고 갈등을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맞아요. 그게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고 근데 그거를 나쁘다가 해서 그냥 아예 화 안 내려고
하려면은 그냥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점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멀어지고 그쵸. 자식도 그걸 배우고. 그 악순환이 참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너무 일반화가 돼 있다. 그렇죠. 사회에서도 다 그렇고 맞아요. 그게 오히려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인 것처럼. 네. 어떤 어머니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어떤 부모교육 강의를 들었는데 애한테 화내면 아이가 안정애착을 못 맺고 그러니까 제일 표면적인 수박 겉핥기의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아이의 뭐 자존감이 떨어지고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만약에 정말 그 말이 진짜 맞다면 그래서 본인이 아이한테 화를 안 내고 산다면 얘는 가정 안에 있을 때는 소위 말해서 자존감도 높고 그래 안정애착이 맺을 수도 있다고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 쳐도 그럼 얘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겠냐. 그렇죠. 세상은 안 그런데. 세상은 진짜 분노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찬데 거기에서 아이가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코로나 때 대학에 입학했던 친구들 중에서 특별히 좀 이렇게 공부를 학창 시절에 잘해서 부모님에게 되게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그런 친구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다시 대면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올해가 이제 그 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얘네들이 좀 사람들이 날선 감정이 오고 가고 좀 비언어적인 단서가 오고 가는 이 상황에서 이 친구들이 대처를 못하는 친구들이 멘붕이 오죠. 너무 많더라고요. 그렇죠. 주로 어떤 애들이 그러냐면은 소위 말해서 좀 좋은 양육을 받았다고 하는 아이들. 온실을 그렇죠. 팥소처럼. 그런 아이들이 이제는 비대면에 있을 때는 그냥 혼자서 할 수 있고 뭐 화면으로 항상 사람들 만나니까 안전하죠. 안전한데 네. 이게 막상 오니까 그 위협감이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 제가 그래서 이런 어떤 감정을 느끼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이 이 건강한 수준에서 계속 좀 우리가 훈련이 좀 돼야 되는데 참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네, 그 결이 어떤 건지 저 너무 공감되고 그런 부분이 억압되고 회피되는 게 반복적으로 이제 악순환되는 분들이 사실은 많고 저희 구독자분들도 많은데 지금 현유아님이 얘기하신 게 딱 그래요. 그런데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동료들이 웃으면서 돌려 깐다. 그런 거에 즉각적으로 내가 화를 내지 못한다. 타임을 맞아요. 놓칠 때가 많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일 처리를 잘 못했을 때 웃는 얼굴 이건 기본이지 이제 돌려가게 할 때 나는 화가 나지만 순간 화를 내지 못할 때가 있다. 바로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직장에서는 저렇게 순간적으로 딱 반응을 못하고 얼어붙는 거죠. 얼어붙어요. 네. 그러다가 혹시 너무나 화가 나서 나중에라도 그 사람한테 얘기하거나 하면은 그 사람이 아니 그때 얘기하지? 그렇죠. 나만 이상한 사람. 아니 왜 이제 와서? 그걸 그렇게 마음에 담아뒀어? 그쵸. 아유 난 그냥 농담한 거다. 아유, 기분 나쁘다 미안해 하면 그렇죠. 더 뻘쭘해져요. 더 뻘쭘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순간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들이 사실 좀 쉽지는 않죠. 근데 이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고 맞아요. 그 순간에 사실은 이런 식으로 말하면 화가 나는데 순간 화를 내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는 화는 나지만 행동을 못하는 거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또 제가 경험하는 거는 사실은 화도 제대로 인식이 안 되는 맞아요. 거예요. 얼어붙어서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인지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마음에 느껴지는 감정들을 예민하게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능력도 우리가 사실은 많이 키우지 못했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예민하면은 표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이 어렸을 때부터 애한테 뭐 화내지 마. 물론 아이가 부적절하게 화를 낸다면 그 표현 방법을 다르게 해야 되고 표현의 어떤 대상과 시간을 우리가 고려하는 건 필요하긴 하지만 아이들한테 너 화내면 나쁜 애야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계속 주는 은연중에 그런 너무 어떤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서는 아 이건 나쁜 거구나 라고 계속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면 나중에 이 화가 너무 크게 느껴지거나 혹은 너무 안 느껴져서 대인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마음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겉으로 봐서는 되게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 같은 그런 분들이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나라는 가족주의가 너무 크고 가족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우린 또 너무 경계가 높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정말 일반적인 얘가 밖에서 너무 착한 사람인데 집에선 폭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집단에 이렇게 왔는데 갈등이 벌어지는데 화를 못 내잖아요. 그럼 제가 물어요. 너 가족한테 화 많이 내지? 그럼 거의 10중 8구는 맞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너 같은 애가 정말 나쁜 부모가 되고 나쁜 자식이 되는 거다. 바깥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가족들한테만 잡는. 그렇죠. 강약 약강. 그렇죠.
가정 환경을 물어보면은 네. 사실은 이런 친구들의 부모님이 그런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보고 배운 게 많죠. 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니네 부모는 밖에서는 소위 말해서 호구고 가족들, 엄마나 아빠나 자식들만 잡지 않았냐? 그럼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똑같은 애다.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 직면을 그냥 해버리시는구나. 그럼 자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면 나한테 화내봐. 그렇죠. 나는 네가 돈 내고 나를 1시간 고용한 나는 너의 화바지? 나한테 표현해. 네. 내가 받아줄게. 네. 나는 네 상사도 아니고 네 선생도 아니야. 그쵸. 표현해봐. 조금 더 안전하고 해도 그렇죠. 된다 막 하면은 이제 해요? 조금씩? 잘 못하죠.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럼 그때 제가 엄청나게 압박을 합니다. 아,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래서 너도 니네 부모 같은 부모가 될 거고 아, 자극하는구나. 화내라고? 계속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쵸. 그때 이제 막 화가 나는데 어떻게 낼 줄 모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때 그때 주변 사람들이 막 도와줘요. 욕해. 욕을 알려주기도 하나요? 그쵸. 무다심한테 이 새끼야 라고 욕이라도 해. 대신 집단에서는 절대로 문의적 폭력은 안 되니까 말로 해라. 그쵸. 말로 뭘 집어던지거나 그러면 절대 안 되고 화내. 그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 그럼요. 네. 그건 뭐 기본이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실제로 감정이 올라오다 보면은 사람들이 순간 이게 조절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쵸. 그럼 그때 분명히 얘기를 해줘. 여기서 네가 집어던지거나 누구 사람을 밀거나 하면은 아웃? 끝이야. 네, 그러니까 아웃이죠. 그러지 말고 울어도 되고 화내도 되고 음. 발을 땅에 굴러도 되니까 감정을 표현해봐. 음. 그러면서 막 표현을 하기 시작하고 그럼 주변 사람들이 화내는데 잘했다고 표현해주고 그리고 저도 오히려 네가 그렇게 화를 내주니까 네가 화를 안 냈을 때는 나만 너한테 자꾸 자극하니까 나만 쓰레기가 된 것 같은데 그쵸. 네가 같이 화내주니까 같이 있는 것 같아서 좋다. 어. 그럼 이 친구들이 충격받는 거예요. 그쵸. 화내서 칭찬받은 건 처음이니까. 처음이야. 네. 되게 중요한 경험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그 당연한 거를 당연하지 못하게 오랫동안 그냥 여긴 분들이 많으니까 그 감정을 결국에는 인식 못하고 억압하고 표현 못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 선에서 사실은 신체 증상도 그런 거잖아요. 여기 맞죠. 나는 화가 날 때 신체 증상 자기가 배로 와요. 결국에는 이게 같은 흐름인 맞아요. 것 같아요. 어디로든지 결국 터지는 거니까. 맞아요. 몸으로 터지든가 아니면 뭐 우울증 같은 자기를 자책하면서 터지든가 어디로는 이게 부작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정을 잘 못 느낀다고 하는 분들한테 뭐 어떻게 추천드리냐면 지금 네 신체를 느껴봐라. 그래서 신체가 심장이 뛰거나 어깨가 굳거나 인상이 찡그러지거나 그리고 또 사람들이 피드백을 해주거든요. 너 지금 화난 것 같아. 네 표정이- 집단 치료에서는 그게 되죠. 되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나 화 안 났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보잖아요. 객관성이 딱 그렇죠. 되는 거구나. 너 지금 너 인상 찡그리고 있고 너 무서워. 너 화내기 전에 우리 아빠 얼굴을 보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자기는 그게 아닌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자기가 화가 안 났더라도 사실은 겉으로는 그게 표현되는 게 있는데 자기는 인식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스스로는 화가 안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 화났잖아 하면 진짜 화가 납니다. 오해받는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원래 화가 났는데 그건 인식 못해도 오해받는 순간 들어가면 화가 나서 어쨌든 화는 화네요. 그렇죠.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CCTV네요, 자기. 화냈는데 나만 화난 거 몰라. 그래요. 근데 주변에서 다 알아주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웃거든요. 그럼 습관적으로 웃는 사람들은 정작 본인이 웃는 것도 몰라요. 그쵸. 근데 주변에서 아무도 안 웃잖아요. 그쵸. 너 왜 웃어? 너 지금 웃을 때가 오히려 아니야. 이게 핀트를 안 맞는 느낌 때문에 상대방을 덜 받게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쵸, 자기도 모르게. 그렇죠. 그럼 이제 집단에선 그렇게 서로에게 거울이 되어주니까 그런 상황에서 또 보편성도 좀 획득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조금씩 느끼고 연습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